자, 오전에 이제 44페이지까지 있는데 45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45페이지는 회로도에 있는 것도 PCB도 이렇게 보드 내에 있는 부품을 메이크 PCB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다 뽑아낼 수가 있고요. 회로도도 마찬가지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회로도 내에서 메뉴가 PCB하고 똑같아요. 디자인의 메이크, 스케매틱,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얘기 두 개를 놓고 보면 회로도나 PCB가 뭐 예를 들어서 TI에서 레퍼런스 회로 PCB를 다 준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회로 PCB 라이브러리를 다 메이크, 스케매틱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면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가 심볼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라이브러리 패널입니다. 자, 기능, 메뉴가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방으로 갔을 때 라이브러리로 갔다. 그럼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패널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이 패널이 없으면 내가 심볼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능도 메뉴도 중요하지만 이 라이브러리 패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없으면은 오른쪽 하단 패널지에서 찾아서 올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45페이지예요. 자,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회로도에서 부품을 다 찾았어요. 근데 메인의 MCU에 해당되는 요 칩을 똑같이 내가 회로도에 갖고 있는 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좀 틀려요. 우리 컴포넌트에 있는 거하고 매니팩처에서 있는 거하고 좀 틀려요. 자, 컴포넌트에 있는 거는 얘는 내 로컬에 있는 거잖아요. 로컬. 저장소가 세이브가 되어 있는 게 저장소가 로컬에 있느냐 아니면 매니팩처는 어디예요? 알팀 볼트에 있는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로컬에 있는 건 그다음 문제가 안 되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놈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클라우드에 있는 놈은 리드 온리입니다. 읽기 전용이에요. 그럼 얘를 클라우드에 있는 걸 로컬로 빼줘야 돼요. 수정을 하려면. 수정 없이 그냥 쓰시면 있는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되죠. 그죠? 근데 얘를 수정을 봐야 돼. 그럼 로컬로 저장을 해놓고 변형을 좀 시켜야 된다. 이 변형 방법이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은 로컬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클라우드, 알팀 볼트에 있는 매니팩처 파트 서치에서 찾은 거. 그걸 구분을 한다면 어디서 구분을 한다면 CMP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어떤 심볼인지. CMP 009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얘네들이 뭐예요? 알팀에 있는 볼트 시스템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다 CMP 뭐뭐뭐로 이렇게 나간다.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LED, NPN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다운로드 받았는데 얘는 뭔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찾은 것 중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놈, 이런 놈하고 CMP하고는 얘기가 틀리다. 자, 그럼 밑에 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46페이지. 자, 우리가 아티메가 상위 파일을 찾으려면 여기 위에 디스크립션 내용에 8비트 AVR이라고 보니까 요거 같아요. 화면이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써먹으니까 요 밑에 있는 창은 밑으로 좀 내릴게요. 내리는 방법 여기 꺽쇠 하나가 있어요. 하이드 모델이라고.
여기에. 그죠? 얘를 클릭해서 화면을 좀 키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핀을 잡아서 빼내고, 얘도 잡아서 그럼 빼낸 상태에서 하나씩 그림 맞추는 거예요. 왼쪽이 29번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핀이 왼쪽으로 갈 때는 미러가 돼야 돼요. X키로. 이렇게. 자, 그럼 얘 확대해서 보시면 4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에 핀 끝 지점이 요겁니다. 요 포인트. 그죠? 이게 바디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왼쪽. 요것만 주의해서 여기 있는 핀 번호 있는 대로 18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 6번. 얘도 똑같이 맞춘다면 64 위아래로 바꾼다. Y키 눌러서 바꿔서 놓을 수도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제어를 할 때 이 칸수도 회로 많이 그리다 보면 이게 4칸 떨어졌다, 5칸 떨어졌다 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좀 있어요. 만약에 하시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PC0부터 PB까지. 자, 그럼 안에 잡힌 거 잡아서 바디에다 놨더니 어떻게 돼요? 충돌이 나잖아요. 네임이 여기, 그죠? 이 밑에 가도 나올 거고. 그럼 핀 위치는 여기와 겹치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는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박스만 몇 사이즈로 키워주시는 거죠.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 안 그럼 이 안에 핀 네임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번에 뭐. 근데 펌웨어 엔지니어들은 이 뱅크에 해당되는 주소도 필요하지만 어떤 역할이 되고 있는지 RX인지 TX인지 이런 것들도 다 표기가 되는 게 좋다. 이건 성향이에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짧게 이런 식으로. 그죠? 펌웨어 엔지니어는 이쪽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선 뭐예요? 충돌이 나지 않는 요선까지만 주의하자. 요 부위가 절개선이 된다면 겹치지만 않으면 요 정도 한 칸 정도 스페이스를 두고 왼쪽에 있는 핀, 오른쪽에 있는 핀이 맞아 들어간다면 이 회로를 그릴 때 똑같이 그릴 수 있죠. 그죠? 이 핀 작업을 안 하고 그리신다면 29번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이 회로를 잘하는, 이게 아트메가 거니까 아트메가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거 저희 레퍼런스 가이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긴 맞는데 꼬여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디버깅 할 때도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레퍼런스 있는 회로 그대로 그리는 연습이 스케매틱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드로잉이 맞추면 4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얘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얘는 클라우드에 있는 알팀 볼트 시스템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로컬 라이브러리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 이름이 아직까지는 CMP 요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얘를 아트메가 328 AU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창을 열어놓고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네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CMP가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팀에서 얘기하는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심볼의 네임이겠죠. 그죠? 심볼 이름.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거니까. 그럼 심볼 내용에, 그 심볼 이름에 뭐로 줬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건 이거 아닐까요?
아티메가 328A6. 그죠? 얘가 1위로 들어가면. 자,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가 바뀌면 클라우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끊어져요. 그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풋프린트, PCB 부품을 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 메이크, PCB에서 메이크, PCB 라이브러리를 한 거예요. 그게 끊어져도 나는 내 로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로도에서는 MCU에서는 여기서 이건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회로도예요.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회로도에서 내가 찾은 놈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 소스는 어디? 여기. 자, 이것만 보면 아 얘는 볼트 시스템에서 갖고 온 거구나. 그죠? CMP009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링크가 깨지지는 않았다. 자,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회로도에서 회로 라이브러리에서 얘 이름을 이걸로 바꾸는 순간에 이제 링크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에 아트메가 328AU로 실버리 하나 등록이 됐고요. 아까 CMP 그거는 없어졌죠. 그죠? 없어진 게 아니라 리네임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정보들은 다 그대로예요. 바뀐 건 뭐예요?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만 바뀌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모두 저장을 하시고, 여기 디스켓 모양 두 개가 모두 저장이에요. 또는 FL 파일에 세이브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럼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회로도에 가서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가 CMP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우리 라이브러리는 뭐예요? 제 거는 멀티 채널 스키매틱 라이브러리에 뭐 아테메가 328A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얘를 그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모두 저장을 다 해두시고 자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 땡땡땡 클릭하시면 리플레이스 컴포넌트라고 나오고요. 왼쪽에 라이브러리가 파일베이스 라이브러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의 라이브러리는 멀티 채널 스키매틱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 어떤 거? 아트메가 328A 요거겠죠. 그죠? 자, 아트메가 328A로 바꿔줘. 그럼 얘가 싹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RTM, 볼트 시스템, 매니팩처 파트 서치에서 찾아서 온 놈은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를 바꿔야 되는 거고, 자, 요번에는 다른 방법.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요런 거. USB-C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얘는 어디서 받았나요? 스냅 ED에서 받았죠. 얘는 로컬로 내가 다운로드 받고 플레이스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스키매틱 라이브러리에 가서 CSP16 요걸로 돼 있네요. 모양은 틀리니까 아까와 똑같이 빼내고 얘도 빼내고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DP1 그죠? DP1 들어오고 DP2 모양은 맞춰줘야 되니까 DN1 들어오고 DN2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거 잡아서 내려주고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거 돌려서 내려주고 자 위에 V버스 AB 공통으로 묶여 나가니까 AB만 잡아서 놓으시면 되겠네요. AB 그 다음에 나머지 핀 안 쓰는 것들은 서브 1, 2는 뭐 어디가 1이다 2다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놓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안 쓰는 핀이니까 서브 1, 2, 그 다음에 얘는 쓰는 거니까 CC1, CC2 그 다음에 실드 그라운드
이렇게 배치하고 파스만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회로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가 진한 선이 있어요. 여기가 0,0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려놓지 마시고 다 잡은 상태에서 노란 박스를 여기 0,0에다가 여기다가 맞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럼 나중에 스크롤이 여기서 부품을 펌핑해서 나옵니다. 플레이스 할 때 기준점을 여기로 배치를 할 때 편하게 나오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스키매틱 라이브러리 뭐예요? 이걸 로컬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를 바꿀 게 있나요? 바꿀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코멘트 값이나 디자인 아이템 아이디 이름이나 동일하니까. 자, 얘는 46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하면 돼요. FL 다 저장하시고 아까는 회로도 나가서 디자인 아이템을 바꿨지만 얘는 로컬에 있는 거라 여기에서 도면갱신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내가 해당되는 수정된 거를 우측 마우스 눌러서 도면 갱신을 하게 되면 회로도에 있는 부품이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도면 갱신 오케이 해서 회로도에 USB 회로도로 가서 보시면 자, 요것처럼 아까는 쭉 붙어있던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 회로를 그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죠? 여기까지가 두 가지 로컬에 있는 라이브러리 수정하는 거하고 클라우드, 볼트 시스템에서 끌어다 쓴 거 수정하는 거. 요 작업이 돼야지 회로가 작성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근데 저는 아직 USB 회로 그리고 LED 회로나 LCD 회로랑 파워 회로를 안 그렸어요. 근데 파워 회로에 있는 거 하나 그려볼게요. 에드노트 스키매틱 해서 예, 세이브 에즈 파워야. 근데 AMS 117 요게 없었잖아요. 요거 서치해서 매니팩처에서 찾았어요. 플레이스에서 가져고 갔어요. 근데 얘를 수정을 하려고 봤더니 이전에 라이브러리를 메이크한 시기가 이 LMS 117보다 전에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일로 라이브러리로 갖고 와야 돼요. 어떻게 갖고 오나요? 우리가 아는 거는 디자인에 메이크 스키매틱을 또 하면 라이브러리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죠? 하나가 있는데 또 추가가 되겠죠. 하면 할수록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는 하나씩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없어. 라이브러리.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 자, 그럴 때에는 얘를 복사를 하세요. 카피했어요. 라이브러리 패널에다가 우측 마우스 눌러보시면 붙여넣기 컨트롤 V가 있어요. 붙여넣기 하면 이리로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카피해서 넣고 라이브러리로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디자인 메이크 라이브러리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교육할 때 보면 이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이거 못 넣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메이크 라이브러리 또 생기니까. 생기긴 생기죠. 근데 나중에 라이브러리가 많으면 꼬여요. 1번에 있는 라이브러리인지 2번에 있는 건지 5번에 있는 건지 6번에 있는 건지 그러다 보면 업데이트 할 때 자동으로 먹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라이브러리는 하나씩만 존재하고 그 안에 없는 것들은 복사해서 붙여놓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PCB도 우리 메이크 라이브러리에서 뽑았는데 얘에 대한 부품도 없잖아요. 그죠? 얘도 디자인에
PCB 라이브러리에 없으니까 회로도에서 디자인에 업데이트 PCB를 하면 변경 실행을 한다면 얘가 하나 생성이 됐잖아요. 근데 라이브러리에 보면 얘가 없어요. 얘도 똑같이 선택하고 복사하고 여기서 제가 다른 강의는 카피예요. 카피했어요. 라이브러리에 보면 여기 없을 거예요. 컨트롤 V 페이스트 그렇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이름은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러리 추가는 복사 붙여넣기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make schematic library 회로 하나 make PCB 라이브러리 하나 두 개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47페이지 보시면 도구 설명이 있는데 도구 설명할 때 좀 키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회로도 내에서 플레이스 메뉴입니다. 단축키를 쓰셔야 될 분들은 요 안에 있는 키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단축키는 P로 시작됩니다. P. 버스 B. 엔트리 U. 파츠 P. 파워포트. 그라운드나 VCC O. PW. 와이어. 저는 컨트롤 W를 권장을 드려요. 네. 회로 PCB 컨트롤 W는 배선, 회로 배선, PCB 배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W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 지금 이것처럼 언더바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외워서 쓰시든가, 아니면 두 번째 추천은 이 액티브 바. 얘를 우리는 액티브 바라고 부릅니다. 단축키로 쓰면 빠르긴 빨라요. 근데 회로도에서 PCB는 단축키가 1, 2, 3 들어가서 단축키를 많이 쓰는데 회로에서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게. 어떤 거?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PR, PM, PW, PO 이런 것들. 자,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다면 단축키 외우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와이어 할 거야. 플레이스, P 찍고 와이어 이렇게 가시다가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PW 누르시면 와이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와이어에 해당되는 거 차례별 꾹 눌러보시면 이 안에는 와이어와 버스와 버스 엔트리 넷라벨이 있다. 아, 얘는 심볼과 심볼을 연결하는 개체들은 여기 있네요. 자, 그라운드를 꾹 눌러보시면 여기는 차림표가 더 많네. 그라운드 VCC 12V, 5V, 마이너스 5V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심볼별로 이렇게 뽑아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V버스 서클이에요. 그럼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저는 꾹 눌러서 서클 타입을 잡고 패키를 눌러서 우리 회로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3.3V예요. 그럼 얘 복사해서 여기다가 3.3V 주고 아까 서클이 아니라 어로우였으니까 어로우로 뽑아내고 엔터 치시면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뽑고 꾹 눌러서 여기에 이 차례표가 뭐가 있다라는 거. 이 안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를 알면 회로 그릴 때 파워포트 그리고 회로도 보고 회로도 그릴 때 타이핑 소리가 나면 저거 틀릴 수도 있겠다. 왜? 사람인지라. 신텍스에다가 날 수도 있잖아요. 타이핑할 때. 그죠? 복사해서 쓰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복사를 하는 걸 좀 선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게 와이어, VCC, 그 다음에 포트 안에도 이렇게 두 개가 숨어져 있다. 포트가 있고 옵시트 커넥터.
워크헤드 쓰시는 분들이 뭐 우리 하이라이트 블럭 안 그리고 할 때는 옵시트 커넥터가 제일 좋죠. 얘는 뭐예요? 바디에서 나간다. 오른쪽. 들어온다. 왼쪽. 방향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포트는 인아웃풋, 양방향, 단방향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노란색 포트를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I로 시작되어 있는 파라미터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꾹 누르시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쓰네요. 저희가 쓰는 거. 제네릭 노 ERC와 우리 47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디퍼런셜 페어를 쓸 때 파라미터 셋 안에 있는 걸 쓰겠다. 그럼 지금 여기서 쓰는 것들은 요 세 가지, 네 가지까지 요 네 가지 들어가 있는 내용만 알면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단축키를 외울 거냐 아니면 액티브 바를 쓸 거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어떻게 쓴다라는 내용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얘 모양이니까 어떻게 쓰는 건 알 수는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포트는 내가 탭키를 눌렀을 때 방향, 왼쪽 오른쪽 방향이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와이어가 여기에 이렇게 달렸다면 나가는 쪽이다, 들어가는 쪽이다. 이 와이어를 기준으로 해요. 와이어를 이렇게 놓으면 인풋, 바깥쪽으로 놓으면 아웃풋, 여기가 아웃풋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이어를 한번 그리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잡아서 회전해서 놔도 이거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 바뀌는 거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가야지만 이 방향이 바뀝니다. 어디 기준으로? 와이어 기준으로. 그렇죠?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놓으시고 4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디퍼런셜 페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꼭 붙는 건 아니지만 우리 디퍼런셜 페어로 놓고 보면 내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한다면 근데 얘도 US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는 언더바 포지티브, 마이너스는 어떻게? 네거티브. 이렇게 놓습니다. 또는 TX, RX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디퍼런셜 페어가 들어간다면 여기 기호가 이렇게 있네요. 디퍼런셜 페어 기호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지금 놓자마자 에러예요.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지렁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온라인상 에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가 왜 에러일까요?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자, 얘는 디퍼런셜 페어 기호가 들어가면 요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뭐가? 넷라벨이. 자, 그럼 얘를 넷라벨로 그려낸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에러가 없어집니다. 얘가 없어지면 에러죠. 그죠? 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 있지만 쌍이 됐다. 그래서 디퍼런셜 페어는 언더바 P와 언더바 N 이건 공식이에요. 어디 있냐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시면 프로젝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옵션에 들어가서 옵션 탭에 보시면 요 밑에 내려보면 옵션 탭에 여기 있어요. 디퍼런셜 페어는 포지티브는 언더바 P로 했고 네거티브는 언더바 N으로 했다. 이건 글로벌하게 오아캐드 유저나 알팀 유저나 뭐 다른 회로 그린 사람들끼리 문법을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디퍼런셜 페어는 언더바 P와 언더바 N으로 한다.
근데 알팀에서는 여기서 add 버튼이 있어요. 추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 tx, rx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언더바 p와 언더바 n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49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기호를 다 알고 있다. 그럼 회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50페이지에 보시면 13번, 14번까지 설명 듣고 작업하는 걸 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회로를 그린다. 자, 이 부분을 그릴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저항이 하나 있고 캡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쪽에. 자, 그 밑에 거 14번부터 부품값 변경 번호는 우리 툴스에 보시면 뒷부분에 다 안노테이션 해갖고 부품 자동 번호 넣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부품의 용량은 이게 10kg인지 1kg인지 330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어주냐면 저는 10kg에 선택해서 복사하고 저항에다가 RES에다가 부품을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커서가 디지그네이터로 쪽으로 가요. 근데 RES 더블 클릭하면 바로 밸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여기서 복사한 거를 RES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면 10kg가 들어간다. 그죠? 104 컨트롤 C 캡 더블 클릭 컨트롤 V 해보시면 104가 들어간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죠? 자, 부품 번호는 무시하시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넣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안노테이트로 넣어주고 부품 값은 제가 여기서 쓰는 것도 이렇게 쓰고 밑에서도 쓰잖아요. 그죠? 밑에서도 쓴다는 거는 얘가 있고 푸시버튼 나중에 얘가 어디 6번에도 들어가고 20번에도 들어가요. 이렇게 복사할 수 있잖아요. Shift 키 누르고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 복사해서 20번에서 이렇게 빼낼 수도 있죠. 네, 크리스탈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건 칸수를 나중에 많이 그리다 보면 이게 몇 칸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고, 얘도 25메가니까 25메가 복사해서 25메가 넣어주고, 자, 여기 밑에 18피코, 18피코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놓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얘 104, 104, 18피코 바꿔야 되고 여기 중복됐으니까 또 이격시켜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18피코잖아요. 18피코 먼저 넣어주고 아까 충돌되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치하고 복사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잡아 당기고 그럼 아까 스트링 정리도 깔끔하게 됐고 부품값도 깔끔하게 됐고 여기에서 컨트롤 W 눌러서 이만큼 잡아서 얘는 그라운드야. 그럼 그라운드 잡아다가 놔주고 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을 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놓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회로 그리다 보면 회로가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되게 타이트할 거예요. 특히 FPGA 그리시는 분들은 시트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칸이 문제예요. 칸. 그 좁은 칸에서 이걸 다 표현하려면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게 부품 값 입력하고 배치하는 요령이에요. 자, 하나 더 이제 제일 큰 거예요. 회로도 내에서 29번에 리셋이라는
리셋이라는 이건 뭐예요? 리셋은 네트 라벨, 그죠? 얘는 포트, 그리고 와이어. 세 가지가 요 한 줄이에요. 이 세 가지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어 그리고, 넷라벨 올려주고, 포트 그려주고, 포트도 아웃풋, 인풋도 정의해주고.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스마트 페이스트. 스마트 페이스트만 알고 가셔도 회로도 그리는데 성공. 지금 제가 잠깐 점심 식사할 때 화면 좀 봤는데 와이어 그리잖아요. 설명 안 했는데도 와이어 그릴 수 있잖아요. 책 보고 와이어는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뭐 C1하고 29번하고 연결해서 와이어로 이거 학생들도 이거 해요. 그림 주고 이거 그리다 보면 그죠? 근데 이거를 그리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해야 돼요. 그런 게 이런 네트 라벨, 여기도 순 네트 라벨이에요. 이런 거 그릴 때 이걸 한 방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간은 3분의 1? 아니요. 현저히 줄어요. 네트 싸움이거든요. 내가 네트를 27, 28번에다가 SDA, SC를 붙여야 되는데 선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나트 라벨 때려놓고 포트 때려놓고 아니 뭐 컨트롤 CV 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돼요. 네, 잘 보세요. 요거 설명을 응용을 좀 잘 할 줄 아시면 편해요. 자, 리셋이라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PDF에서. 그리고 회로도에 와서 이 기능을 쓰는 거예요. 13번 스마트 페이스트. 에디트 안에 보시면 페이스트는 페이스트인데 스마트 페이스트. 자, 이게 안 켜져 있는 분은 메뉴 나가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컨트롤 C 해야 이 메뉴가 떠요. 복사된 게 있어야 붙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회로도 내에서 아무런 작업이 없었으면 이게 죽어 있어요. 기능이. 그런 분들은 나가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컨트롤 C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스마트 페이스트는 뭐예요? 컨트롤 V는 컨트롤 V인데 쉬프트 하나가 붙었네요. 그렇죠? 이게 스마트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V가 손에 있는 분들은 이거 작업하기가 쉽다. 아니 이거 작업 외에도 네트 작업하는 게 아마 방산 전장 중에서 20장, 30장 그래요. 거기에 60, 70%가 다 네트예요. 넥슨 탈레스 쪽 하려면 노란색 포트까지 그려줘야 돼요. 아, 이거 그리는데 시간 다 가요. 제가 모 회사에 있는 연구원 선임급인데, 회로 20장 그리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와, PCB가 일주일 정도 걸리겠다. 회로 그리는데 일주일 걸리네.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땀 한 땀 그리는 거야. 한 땀 한 땀. 타이핑 해가면서. 그러니까 틀리고 시간이 오래 가죠. 그렇죠? 이거는 한 땀 한 땀 그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복사해서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렀을 때 이게 나와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뭐예요? 위에는 회로도 개체에서 형식 복사한 거. 포트를 복사했나 봐요. 여기는 알티움. 여기는 윈도우. 간단하게 보시면 알티움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쪽이에요. 크롬에서 복사했다. 한글에서 복사했다. 엑셀에서 복사했다. 웹페이지 뭐 아무튼 알티움 내부에서 복사한 건 여기에요. 자, 그럼 알티움 내부에서 복사한 게 아니죠. 우리 PDF에서 이걸 복사한 거예요. 얘는 빼고 내가 라이트 오브 플랜 1 텍스트 이거를 복사한 걸 가지고 초이스 페이스트 액션 뭘 붙일 거냐. 그냥 간단하게 넷라벨을 붙일 거니 포트를 붙일 거니 아니야. 나는 와이어도 필요하고 네트도 필요하고 포트도 필요해. 포트도 필요해. 와이어도 필요해. 넷라벨도 필요해. 여기 세트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걸 선택하고 밑에는
배선 길이가 800이다. 그럼 칸수로 8칸. 짧다. 그럼 10칸. 그 칸수 보고 자동으로 와이어 길이도 여기서 미리 조정해서 빼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29번에다가 요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쭉 빼내고 얘 넷나벨을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왼손으로 꼭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빨간색으로 핫스팟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와이어에 붙어 있다라는 표기예요. 그냥 움직이시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시면 핫스팟이 뜬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얘 나가는 거야. 선택하시고 와이어 방향이 아웃풋이야. 그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는 거잖아요. 위에 DTR이 하나 더 있네. 컨트롤 C, 회로도 찍고 컨트롤 Shift V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여기가 있네. 방향 길이 맞춰준다. 얘는 인풋이다. 이렇게. 사이즈도 맞춰주겠다. 이렇게. 그럼 왼쪽 편에 있는 포트, 와이어, 넷나벨 3개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요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만큼이 뭐예요? 네트 라벨이에요. 근데 요걸 잡으려면 다른 것까지 막 잡히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냥 SK 요거 잡아서 근데 내가 잡고자 하는 거를 다 하려니까 이 상황까지 다 잡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이래서 아크로벳 리더를 쓰는 거예요. 저도 이거 교육 오신 연구원한테 배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시간에 저거 잡으려고 하니까 통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조금만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Alt키 돌려. 그래서 Alt키 그냥 있을 때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 I자로 되어 있다는 건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잡히지 말고 I자가 되어 있을 때 Alt키를 누르면 박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한꺼번에 다 잡았네요. 컨트롤 C. 근데 여기 지금 아크로벳 리더가 문제인지 알티움에서 뽑은 회로도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격차가 졌다는 거는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하실 경우에는 엑셀에다가 얘를 놓고 지저분한 텍스트가 있다면 지워내는 거예요. 여기서 엑셀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뽑았더니 뭐가 나오나요? NL이라는 게 쓸데없는 게 뭐가 잡혔었나 봐요. 그죠?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회로도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네트가 있다면 엑셀로 뽑아내서 눈으로 육안으로 내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틀린 게 없어. 그럼 이걸 갖고 가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죠? 여기 있는 거 복사해 놓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컨트롤 쉬프트 V에서 똑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요. 놓고 쓸데없는 거 이렇게 잡아서 지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쓰는 거나 엑셀에서 갖고 오는 거나 먼저 지우고 할지 갖고 와서 지울지 그건 이제 판단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엑셀로 되어 있는 놈을 얘도 똑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를 했어요. 컨트롤 Shift V에서 내가 라인 아웃 텍스트 11개
포트가 있다. 그죠? 얘도 포트 와이어 이렇게 뽑을 거다. 확인 눌러서 놨더니 얘는 포트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회전을 하시면 네트 라벨이 뒤집어져요. 그죠?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다시 원 상태에서 놓고 좌우를 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미러잖아요. 미러. 그죠? X키, Y키 이런 거. X키를 눌러서 미러를 시킵니다. 근데 넷라벨이 너무 치우쳐져서 이렇게 넘어갔네요. 근데 넷라벨만 잡으려면 인박스 이렇게 잡으면 이 포트까지 다 잡아버리잖아요. 이 포트가 안 넘어가는 수준까지 딱 잡으면 넷라벨 안에 있는 것만 싹 잡을 수 있겠네요.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빼내시면 정리가 됐어요. 자, 인아웃풋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웃풋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얘 다 아웃풋으로 빼버리고 글자는 중앙에다 놓고 그죠? 중앙으로 놓고 들어가는 건 RX, TX밖에 없네요. RX, TX 두 개만 잡고 노는 인풋이야. 아, 그리고 얘네들 사이즈 너무 길어. 이렇게 줄이고 싶어. 얘는 포트가 없어. 지원해 주시면 돼요. 또 여기 있는 거 다 끝났어요. 그럼 얘를 좀 가까운 곳에다 가져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포트 하나씩 잡고 몇 번? 27번에 하나. 그다음에 SCL 28번에 하나. 자, RxTX, PD0 이럴 때는 이렇게 잡아서 한꺼번에 가도 되겠죠. 자, 여기서 타이핑하는데 정신을 쏟는 게 아니라 네트가 틀리는 게 핀 번호에 붙여야 될 게 틀어지니까 NG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번에 붙여야 될지 30번에 붙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까지는 자, 시작이 2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틀리지가 않아요. 이거 타이핑하냐고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잡아서 어디 17번에 연결을 시키자. 자, 그럼 패러더에서 이쪽 부분이 다 해결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갖고 오는 거 복사해서 뭐예요? 10kg, 10kg 똑같잖아요. 그죠? 아, 10kg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놔주면 와이어 잡아서 안에 거 하나, 바깥쪽 거 하나 두 개 묶어서 VCC 하나 돌려주고 그럼 요거 두 개가 끝났네요. 밑에 330 하나 있네요. Shift 눌러서 잡아서 빼주고 얘는 330 복사하고 붙여놓고 자 여기 LED 그라운드 하나 있네요. LED 저는 요 핀과 핀 만날 때 최소 2칸 넣어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넣는 이유는 컴팩트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중점이 생기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마디마디 사이에 2칸 정도는 넣어주자. 그죠? 자, 그라운드 있네요. 그라운드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2칸만 유지하자. 자, 그럼 여기가 끝났어요. 그죠? 여기도 지금 회로 그리다 말았으니까 와서 얘하고 얘하고 그라운드 하나 잡았어. 그럼 포지션 끝나. 위에 VCC가 빠졌네요. VCC 갖고 와서 VCC. 자, 얘는 핀 끝에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여기 와이어의 색상을 못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칸, 여기도 2칸 유지하자. 자, 그럼 왼쪽에 그라운드 또 빠졌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내고
여기도 두 칸 유지하자. 그라운드 가지고 붙여놓고. 여기 그라운드 길게 짧게는 얼마든지 자꾸 움직이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서 아까 배운 대로 Alt키 눌러서 요것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Shift V 뭐예요? 텍스트 잡아서 요번에 포트가 없으니까 옛날별로 하는데 800mm 길어. 500 5칸만 할래. 이렇게. 자, 못이 하나 있네요. 복사하고 컨트롤 Shift V 똑같은 내용이니까 확인. 이렇게. 그라운드 하나 갖고 오고 ACC 하나 갖고 오고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여기에다 붙여. 거기에 그러니까 잡아 빼주고 잡아 빼주고 내가 선을 어떻게 뽑을지는 상황 보시고 이런 식으로 위에도 똑같네요. Alt키 누르고 이것만 복사를 해서 컨트롤 Shift V 맨나벨로 나갈 거니까 얘는 6번부터 이렇게. 자, 안에 와이어가 지나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한 칸만 이동을 하시고 1번에서 나온 놈 2번하고 붙고 3번은 올라가서 VCC 그럼 자, 왜 제가 이걸 빼냈냐면 얘가 이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라운드 매트하고 충돌난 거죠. 그죠? 얘는 다 떼서 이런 식으로 빼줘야 돼요. 와이어가 지나가는 이 중첩에다가 발라버리면 네트가 그라운드 네트하고 이 세 개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쇼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서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지금 자, 시트 여기에서 시트 그린 거 요거대로 다 표현한 게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ZS 눌러서 회로 ZS 눌러서 컨트롤 A 눌러갖고 회로 중앙에 배치가 잘 됐는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회로 작업이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회로를 타이핑 하는 것보다 저는 여기에서 보는 거는 와이어 작업하러 여기 연습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 그린다면 컨트롤 쉬프트 V 스마트 페이스트 알아가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회로를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